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스플라인이라고 기능은 이미 그 예전에 그 유니티 2022.1 이제 테크 스트림 우리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그때 새로 나왔다고 한번 그 이제 언급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언급되기만 하고 그 약간 좀 이제 스플라인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기능인지에 대한 그런 소개는 아직 없어서 제가 이번에 간단하게 유니티 스플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유니티 스플라인은 2012에 이제 새로운 패키지로서 여러분들 지금 22를 쓰고 계시다면은 이제 패키지 매니저 가셔서 이걸 이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곡선을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약간 그 루트를 그냥 에디터 안에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 이제 다른 것으로 약간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막 이제 1.0.11 버전이고요. 따끈따끈하군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새로운 패키지입니다. 아 뜨거. 와우. 와우. 네,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플레인 설치는 뭐 다른 기본 패키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 들어가신 후에 유니티의 레지스트리 들어가시고 거기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스플레인이라고 새롭게 정말 따끈따끈한 패키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스톨 하시고요. 그 한 가지 더 이 스플라인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그 설치 이후에 그 페이지에 여기 또 그 샘플 임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임포트도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플레인 시작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께서 그 3D 오브젝트 생성을 하러 가면은 이렇게 스플레인 목록이 새로 생겨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뭐 드로우 스플레인 툴이 있고 스퀘어가 있고 서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뭐 스퀘어하고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하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스플라인이 딱 그려져 있고요. 메뉴 거는 이제 직접 이제 member부터 이제 그리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클을 이제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씬에 이렇게 약간 선으로 실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이제 그려집니다. 요거는 그 씬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게임에서는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스플랜의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 씬에서 위쪽 보시면 이제 툴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거기에 새롭게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의 툴이 하나 더 생겨요. 이제 이게 이제 스플레인 툴이고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이 원을 구성하는 노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래가지고 이게 보시면 좀 약간 동그라미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가운데가 실제 노트고요. 이 노트 하나하나가 다 약간 그 배제 곡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 하나에 두 개의 그 벡터들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 곡선이 그만큼 또 기울기가 달라지거든요. 약간 배제 곡선과 똑같습니다. 그럼 저걸 움직여가지고 그 커브를 조절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커브를 이제 되게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직관적이네요. 네, 약간 그 직관적인 거를 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새롭게 패키지를 만든 것 같아요. 원래 스플라인 예전에도 뭐 수제로 이제 직접 코딩해서 만드신 분도 있고 막 그런데요. 유니티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아예 그냥 스플레인 패키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스플라인 인스펙터라고 또 창이 정확하게 떠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이제 각도가 어디인지 이렇게 다 이제 표시하고 또 수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 여기 툴에 맨 끝에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조그맣게 하나 더 툴이 생깁니다. 요거 이제 그 노트를 추가하는 거고요. 이거 눌러서 지금 동그라미에 보통 이제 4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노트를 추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스플라인으로 이제 도형을 정말 직관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스플라인의 기본 뭐 툴의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일단 인스펙터 상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고요.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뭐 노트를 추가하고 뭐 각도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노트까지 막 이렇게 추가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배즈 곡선이 기본이라 했잖아요. 이제 에디트 모드에서 이 배즈 곡선 말고 뭐 이제 다른 이제 곡선을 그리는 알고리즘으로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눌러보니까 진짜 커스텀으로 그런 알고리즘 그 스크립트를 넣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기본에는 스플라인 그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직접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스플레인 패키지를 이미 제가 설치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라키에서 이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3D 오드 보시면은 이렇게 스플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그냥 스퀘어도 있고 뭐 있는데 아까 제가 서클 보여드렸죠? 이번 제가 스퀘어 볼게요. 스퀘어 하면은 이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잠깐만 아이콘 너무 크네요. 아이콘 제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이게 안 보이고요. 잠깐만 이거 카메라를 이렇게 할게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쨌든 간에 이건 스플라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노트를 추가해서 나만의 모양을 만들고 싶다 스플라인을 그러면은 요거 누르시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스플라인이 하나 누른 다음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마치 그 뭐랄까요 그 콜라이더에서 우리가 그 콜라이더 정점을 이렇게 추가하듯이 그렇게 약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구점 이렇게 추가하시고 요거 옮기는 거는 우리가 그 트랜스폼에서 옮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씬 안에서 자유롭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스플레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직각이잖아요. 지금 베지어가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22 버전이기 때문에요. UI가 다 지금 씬 버전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요. 요거 떼시고 이것도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잠깐만요. 이거를 베지어로 바꾸려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가 사각형 만들었잖아요. 사각형은 기본 에디트 모드가 리니어로 되어 있네요. 리니어는 이제 베지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다 직각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베지어로 바꿔볼게요. 베지어로 바꾸고 다시 제가 정점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제 베지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들 나오죠. 이제 핸들을 바꾸면은 이제서 이제 옵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를 할 건지 뭐 베지어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알고리즘을 할 건지 그건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것도 이렇게 베지어를 넣으면은 약간 좀 원하는 그런 곡선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1.0버전밖에 안 됐는데 확실하게 조금 이미 몇 가지 기능들을 다 준비를 해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게 단연 그 뭐 X축, Z축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Y축도 가능합니다. 단위 3이기 때문에 하고 마치 그냥 뭐 레이싱에서 약간 트랙 만들듯이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패키지 메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기본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패키지 메인으로? 네. 기본으로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 뉴 인풋 시스템도 우리가 따로 설치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스플라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데이터는 여기 스플라인 컴포넌트로 있고 그럼 이거를 뭔가 좀 활용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3개가 더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3개를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스플라인은 기본 컴포넌트입니다. 애니메이트하고 익스트루드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테이트 이렇게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애니메이트는 우리가 만든 스플라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오브젝트 만들 때 쓰는 컴포넌트고요. 그 익스트루드는 우리가 만든 그 스플라인을 메쉬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인스턴테이트는 그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뭐 이제 프리팹이나 오브젝트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계속 인스턴테이트 해서 그 약간 좀 그 모양대로 흩뿌려주는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가 준비됐고요. 자, 요거를 쓴다고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게 애니메이트고요. 요건 익스트루드고요. 요거는 인스턴테이트 이렇게 3가지로 됐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지만은 뭐 지금 이 모델링 정말 기본 모델링 말고 여러분께서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뭐 고퀄리티 그런 뭐 메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쁘게 이런 스플라인을 조금 활용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고요. 아까 제가 이거 패키지 설치한 이후에 제가 샘플도 한번 설치해보려 했잖아요. 샘플에도 그 정말 다양하게 이 스플라인을 활용하는 그런 예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지금 있는 예제고요. 조금 더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걸 따라서 길을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 스플라인 중에서
그 로드라는 게 있는데 딱 NK님이 여쭤보신 거랑 같은 건가 보네요. 네 터렌이라기보다는 아, 토렌 말고 위에 길. 약간 네 약간 길을 만들 때 그런 걸 생각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제 패키지를 같이 설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예제가 이렇게 장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로프트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또 그 유니티 공식 측에서 만든 약간 샘플 스크립트가 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로프트 비헤이비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스플라인을 너무 작게 잡아서 그런 게 같네요. 이제 로드 같은 경우에는 URP로 교체하고요. URP 바꾸고 이게 지금 제가 스플라인 너무 작아서 제가 스플라인 약간 좀 크게 할게요. 스플라인을 약간 좀 크게 하겠습니다. 네, 크게 하니까 이제 약간 좀 모양이 드러났네요. 조금 더 제가 크게 한번 스플라인을 배치해 볼게요. 방금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금 스플라인 데이터를 형태로 해서 지금 메시가 쭉 지금 깔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 패키지 기본 설치하면은 없는 거고요. 지금 제가 로프트 로드 비입을 했잖아요. 요거는 따로 그 샘플에서 만들어진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따로 지금 메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를 볼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내가 만든 그 메테리얼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스플라인에서 여기 로프트 메시 필터 말고 메시 렌더링에다가 그 메테리얼을 이렇게 막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로드가 되는데요. 지금 로드에 이게 없네요. 얘도 골드메탈로 바꾸시나요? 이건 따로 길이 있습니다. 네. 아, 길이 있구나. 네, 아, 길이 네. 있습니다. 여기 길이 있고요. 또 이것도 약간 좀 편집하기 쉽게 또 이렇게 또 다 준비를 해 오. 있더라고요. 텍스트 스킬 바꾸면은 진짜 오. 실제 오, 도로같이 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면은 진짜 그 따로 SS2에서 뭐 그런 이런 스플라인 뭐 도로 만드는 그런 SS 살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선을 좀 여러 개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텍스처를 따로 만듭니다. 이건 지금 아. 여기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텍스처로 오케이, 그냥 오케이. 이렇게 제가 덧글 씌워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처가 얼마나 뭐 반복될 건지 아니면은 그 이 3D 정점, 메시의 정점이 얼마나 더 추가될 건지 여기서 정할 수 있고 뭐 이런 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자동차 뭐 이거를 뭐 자동차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스플라인도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트 하고 보통 기본 컴포넌트는 이렇게 스플라인을 요구를 해요. 누르면은 그 씬에 있는 스플라인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듀레이션을 제가 뭐 10초로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차선을 따라 이동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바로 스플라인입니다. 오. 그래서 이게 스플라인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씬에서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굳이 이제 뭐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이제 누구나 쉽게 이런 뭐 도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이거 말고도 그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리고 스플라인 정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제가 URP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제공하는 것들은 다 그 빌드인이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컨버트 하겠습니다. 잠깐만, 미리 준비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거가 지금 마을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수동으로 배치를 한 게 아니고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묶어둔 이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랜덤하게 배치를 하도록 지금 만든 겁니다. 이거 괜찮다. 예, 요거는 좀 그 뭐 지금 뭐 월드 만들 때나 이럴 때 되게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그 보통 이런 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터레인으로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스플라인으로 영역을 설정하고 거기 안에서 이 스폰 위딘 뭐 스플라인 바운드 이걸로 하면은 약간 이렇게
그 영역으로 뭔가 이제 그 프리팹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인스턴테이트에서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오비트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한번 제가 껐다 킬게요. 이게 실시간 배치는 아니더라고요. 뭐 리프레시 하도 될 것 같긴 하고, 그럼 이렇게 옮겨지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보시면은 아마 그 프리팹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거 좀 분석해가지고 에디터 스크립트로 붙이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샘플 자체로도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패키지하고 거기 붙어 있는 샘플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정말 뭐 멋진 그 스플라인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게 아마 이거 GPU 에볼루션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이게 리드올리는 따로 리드올리 매트리얼을 업데이트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기본 패키지, 기본 컴포넌트 중에서 두 번째 익스트루드라고 해서 우리가 스플라인을 그리고 그 스플라인에 따라서 약간 투비 형태로 그 메쉬를 생성됐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쉐이드를 입히고 뭐 어떻게 잘 요리를 해서 약간 이런 느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예제를 쭉 보시면은 참 좋은 약간 컨텐츠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스플랜드 활용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용처가 결국 이제 트랙식으로 그쵸, 깔아가지고 보통 뺑뺑이 돌리는 그렇겠죠. 네. 그게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럼 그 시네머신에도 트랙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카트 얹어가지고 물건을 맞아요. 네, 그 돌리 트랙하고 네. 아마 이제 그거 쓰시는 분들은 약간 좀 비슷하게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돌리 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일일이 추가해서 이렇게 그 포인트 같은 걸 지정했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아까 스플라인은 여기 신 안에서 약간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정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용하기는 반면에, 얘가 더 편하겠네. 그렇죠. 스플라인 좀 편한데 또 단점이 있어요. 그 돌리 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 롤이라고 해서 네. 그 트랙 자체를 이렇게 기울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오히려 따라가면서 기울일 수 있고, 근데 N은 그게 없어요. N은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보트라든가 이게 스피드를 내면서 그 커브를 할 때 이렇게 꺾잖아요. 스플라인은 그 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건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을 뭐 봐두시고 거기 따라서 뭐 스플라인 쓸 건지 아니면 시네머신에 이제 돌리 트랙 쓸 건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스플라인 한번 해보고요. 뭐 이제 뭐 자갈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런 약간 좀 아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마을 같은 이런 영역을 꾸밀 때 쓴다거나 많은 활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한 차례 더 이제 문서라든지 뭐 영상으로 설명을 더 해드릴 텐데요. 그 이제 어디에서 할 거냐면은 바로 유니런이라는 곳에서 제가 해드릴 겁니다. 와. 자, 유니런은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니런이 뭐냐고 하면은 이미 유니티 카페에 한번 공지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에 이 유니티에 접근했을 때, 그 유니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이 유니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미 유니티 코리아는요, 이 유니티 그 공식 이 런 컨텐츠를 현지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유니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조금 여기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유니티 코리아 직접 여러분들께 이런 배우기 쉬운 컨텐츠가 있습니다라고 그 소개를 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런 그 캠페인을 이번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가 바로 존 레몬의 공포 체험 3D 초급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에셋도 엄청 고퀄리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컨텐츠를 모르고 계신 분이 좀 많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유니티를 처음 배우신 분, 그리고 3D를 배우고 싶으신 분, 모델링은 다 에셋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컨텐츠는 이 존 레몬의 공포 체험이 되었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URL로 접속하시면은 그 유니티 코리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유니티 런, 이 존 레몬 프로젝트가 이렇게 쫙 나오니까요. 그거 한 번씩 쭉 따라해 보시면 아 유니티 게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한 번에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커리큘럼이 되게 귀엽죠, 캐릭터가. 그래서 커리큘럼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요거 한번 보시면은 정말 쉽게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그 유니티 코리아가 이렇게 직접 만든 정말 그 배우고 싶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컨텐츠를 계속 소개를 꾸준히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유니런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이것만 이제 따라 하시더라도 여러분도 이제 유니티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저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